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마켓은 오픈 이노베이션 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시리즈 아시죠? 김 부장 이야기. 그러니까 서울에 자기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기업을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김낙수 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컨텐츠가 이렇게 반응이 좋을까요? 단순히 드라마적인 어떤 재미가 있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들, 그 다음에 세대가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 어떤 정체성의 어떤 균열 같은 것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 직장인들의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을 정확히 좀 찌르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서울에 집도 있고 부장까지 달았는데 왜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성공의 기준이 더 이상 성공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직장인들과 가족들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입니다. 이 시리즈는 이 질문을 김낙수라는 캐릭터, 한국식 성공의 완성형 모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스토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 우리 아버지의 삶,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사회의 하나의 거울을 들이댑니다. 이게 당신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김낙수라는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등장시켰는데 왜 지금 등장했을까요? 이 캐릭터는 단순히 드라마 속에 있는 허구 인물은 아닙니다. 2020년에서 2025년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페르소나, 즉 시대의 집합적인 상징입니다. 김낙수는 다음 네 가지 시대적 조건이 결합될 때 등장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첫째는 90년도부터 2000년대식의 어떤 성공 모델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승진하고 서울에서 집을 갖고 이러한 모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어떤 생존 전략이 바뀌어서 평생 직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입사 25년차 부장도 조직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과 중심, 그 다음에 구조조정,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가족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아버지, 남편이라는 역할만으로는 가족 내에서 존재감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대 간의 기대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MZ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회사에 모든 걸 바치셨어요? 이 질문 앞에서 기성세대는 자기 서사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이 시대적인 어떤 틈새가 바로 김낙수라는 페르소나를 탄생시킨 거죠. 김낙수는 단순히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서사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역할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9세대의 성공 모델의 붕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25년 동안 직장에서 버티면서 성과와 충성, 인내를 기반으로 올라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그가 믿었던 성공의 구조는 균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붕괴가, 김낙수의 붕괴가 곧 성공 패러다임의 붕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내에서 과거의 아버지 상이 해체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돈 벌어오면 역할은 끝났다라는 우리의 과거 가치관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방식, 감정 교류, 가치관은 이미 2025년도 버전인데 아버지 역할 모델은 여전히 1990년대의 버전인 것이죠. 김낙수는 그 충돌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쓰는 시대의 어떤 대리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낙수는 직책이나 자산이나 직장의 이름을 잃고 드디어 자기 자신을 마주합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우리나라 중년 세대가 겪고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서사를 재구성하는 도구로서의 김낙수가 있는 거죠. 사실 김낙수의 내적인 감정적인 어떤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결핍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부장이다, 대기업이다, 서울에 집이 있다, 가장의 책임이다, 이런 어떤 외부의 구조가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이 외형이 흔들리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급속히 무너집니다. 그가 묻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김 부장 김낙수는 타인에 부여한 정체성으로만 살아온 사람의 전형입니다. 두 번째는 복합적인 감정 구조를 다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생존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헌신하지 못했다는 마음이 있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25년을 버텨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있습니다. 시대 변화가 자신을 밀어낼 때 느끼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낙수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사실 저를 포함한 한국의 중년 이상 남자들의 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낙수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성공의 기준은 더 이상 외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기대로 만든 정체성은 끝이 없다. 나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 중년 남성의 감정도 사회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는 오래된 공식은 이제 해체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의 서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 이제 사람은 회사의 서사가 아니라 자기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김낙수는 그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이번 넷플릭스 시리즈가 뜬 이유는 단순합니다. 김 부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낙수라는 인물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직책 말고 이름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